얼음과 눈으로 뒤덮였던 의림지가 부드러운 햇살에 속살을 드러낸다. 새벽녘 의림지는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기라도 하듯 천년의 신비를 마지못해 드러내 보인다. 호수의 잔잔함과 눈부신 고즈넉함에 시선이 팔려 있을 때 새봄 의림지의 활력은 물속 깊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다. 겨우내 차디찬 물속에서 시간을 보낸 빙어들은 이제 산란을 위해 물길을 거슬러 상류로 향한다. 물밖 의림지의 봄은 꽃과 그 꽃을 꼭 닮은 아이들을 먼저 맞이했다. 이제부터 의림지는 실록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짙은 채색의 계절을 시작하려 한다. 의림지 아래쪽 너른 들녘에서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새벽부터 품앗이로 시작한 일은 한나절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난다. 모판의 벽시는 이제 비닐터널 속에서 40여일간의 성장을 시작한다. 의림지 수문이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다. 겨울철이 끝남과 올 한 해 농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림이기도 하다. 그동안 모짜리용 물을 간간히 흘리던 의림지는 겨우내 모아두었던 물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흘려보낸다. 농수로를 따라 굽이굽이 돈 물은 의림지 주변의 논 200헥타르에 구석구석 흘러든다. 물 가득한 논에선 주입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잘게 썰고 부서 잘 다듬어진 논은 한 달 남짓 키워진 어린 모로 가지런히 채워진다. 군데군데 성긴 곳은 일일이 손모가 심겨지고 농부들은 올해도 대풍을 기원한다.
의림지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풍년농사의 원천이 됐다. 제천은 산악지역이다. 그것도 해발 고도가 20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옛 기록에서도 제천은 지세가 높은 궁벽한 시골, 뾰족한 돌에 말발굽이 삐기 쉬운 곳으로 묘사됐다. 이런 척박한 곳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 논농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미 제천에서는 다른 곳보다 2배 이상 많은 논에 물이 공급됐다. 물 공급 비율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 같은 충청 지역이나 당시 농업 선진 지역이었던 경상 지역보다 월등히 앞섰다. 이는 의림지라는 저수지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의림지는 제천 시내로부터 5km 북쪽에 있다. 해발 871m의 용두산이 만들어낸 계곡의 끝자락에 자리 잡았다. (400에서 500m의) 폭을 이루던 골짜기가 급하게 좁아지는 곳에 바로 의림지가 놓여 있다. 이 지점에서 170m의 짧은 제방만으로 660만 톤의 물을 담아내고 있다. 현재 의림지는 이 물을 가두는데 15헥타르를 쓰고 있지만 의림지의 관계 면적은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200헥타르에 이른다. 절묘한 곳에 털을 잡은 저수지, 효율성이 뛰어난 저수지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이는 조선시대 때의 관계 면적과 비교하면 절반 크기에 불과하다. 400결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다는 당시 기록을 요즘 단위로 바꾸면 최소 380여 헥타르, 최대 770여 헥타르에 이른다. 현대 들어 관계 면적이 크게 준 것은 건물이나 도로 용지로 논이 바뀌고 특히 논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0년대까지 제천 의림지는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시험 문제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이 부분이 교과서에서 쑥 빠져버렸다.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 저수지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드넓은 대지, 지평선 넘어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곳, 호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김제평야다. 이곳엔 벽골제가 있다. 벽골제는 서기 330년 백제 때 축조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인정받고 있다. 옛 문서 기록을 바탕으로 그려본 옛 벽골제의 모습은 광활함 그 자체다. 저수지 면적만 4,700헥타르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제방 일부와 보수된 수문 2개, 그리고 드넓은 들녘만 남아있을 뿐이다. 밀양 수산제도 원형과 기능을 잃기는 벽골제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땅 밑에서 수로로 보이는 굴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관리 부실과 개간 등으로 지금은 저수지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벽골제와 같은 문서 기록도 없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의림지는 어떨까? 의림지에 대한 역사 기록도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저수지로서 의림지를 지칭하는 기록은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나마도 축조 시기에 대한 기록은 담고 있지 않고 그 위치와 규모만이 기록됐을 뿐이다. 다만 성종실록에서
의림지는 전조 때 쌓은 것이라는 기록 등이 나와 고려시대를 포함한 조선보다 앞선 시대에 이미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됐음을 가늠케 한다. 특히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 보수 기록은 의림지가 국가 차원의 주요 시설물로 관리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축조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고대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1968년 경북 영천에서는 청제라고 불리는 저수지 인근에서 비석 하나가 발견된다. 이 비석의 앞면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인 신라 때 청제가 축조됐고 7,000명이 동원됐다는 기록을, 뒷면에는 그로부터 260년 뒤에 14,000여 명을 동원해 다시 보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청제는 현재 그 모습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저수지의 한쪽은 이미 고속도로에 점령당했고 주변 노는 상당 부분 공장시설에 잠식당하고 있다. 1500년의 고대 수리시설이 개발에 밀려 홀대를 당하고 있다. 햇살이 따가워지고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의림지의 여름은 더욱 짙어진다. 수백 년을 버텨온 노송숲이 선사하는 녹음과 그 속에서 풍기는 솔향이 그렇고, 무엇보다 햇살이 강한 만큼 더욱 짙게 들이오는 그늘이 그렇다. 온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문 어미로 떨어지는 30m짜리 폭포수는 눈과 귀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청량제 같은 존재다. 매미가 여름의 절정을 알릴 때면 의림지는 작고 호젓한 피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한여름의 논엔 벼가 사춘기 아이들처럼 훌쩍 자라있다. 가냘팠던 벼포기는 이제 굵고 튼실한 모습을 갖춰 줄기 안에 가득 담아뒀던 어린 이삭들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다. 이때는 벼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뜨거움이 여름을 대표한다면 많은 비 또한 여름철의 주객이다. 빗방울은 이내 굵어지고 거세진다. 잔잔했던 저수지 물낯은 요동을 친다. 저수지의 근원이 결국 비에서 시작되는 만큼 비는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다. 그러나 그로 인한 화도 적지 않다. 30여 년 전인 지난 1972년 8월 중순, 태풍이 중부지방을 휩쓸며 수백 밀리미터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 제천 지역에서도 하루에 200mm가 넘게 비가 오는 등 나흘 동안 3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도로와 교량, 건물이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비는 의림지 제방도 무너뜨렸다. 농경지와 주택이 많은 쪽의 제방 붕괴를 피하기 위해 계곡 쪽의 제방 일부를 고의로 조금 터놓았지만 결국은 서쪽 제방 전체가 붕괴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한 30cm 독을 쳐서 깔고서 놨는데 이게 우로 넘칠 줄 알고서 그랬는데 그만 멍석 밑으로다가 물이 수면 내려가면서 싹싹싹싹 소리가 나게서 보니까 땅이 꺼져서 피해자 이래가지고 한 30명이 양쪽에 피한 게 한 30여 명 돼요. 그래가지고 피해니까
대반 순식간에 샤 하더니 아람돌이 난구가 한 20대가 그냥. 의림지 제방은 붕괴 1년여 만에 다시 복구됐다.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나 당시 제방을 포함한 의림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돌이켜놓고 보면 이때가 의림지 발굴 조사의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출됐던 의림지 제방 내부의 모습이 의림지 역사에서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방 붕괴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였던 최성묵 씨는 정부기관 소속 임업연구원 자격으로 홍수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충북 지역을 찾았다. 여기 턱이 있을 거다 이거지. 이때 의림지를 방문했던 최 씨는 당시 붕괴됐던 의림지 제방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제방이 이제 그 가운데가 터져서 쓸려져 나고 가운데 밑에 이제 안반을 봤고 좌우에는 단면이 보였어요. 근데 나뭇가지들이 삐죽삐죽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커먼다고 생각했는데 대체로 전체는 검게 보였고 그 제방 안쪽으로 표면에 보면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불투수 층을 이루었던 그런 흔적이 기억이 나고요. 최 씨의 이런 목격담은 한 임업 전문가가 남긴 논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번 다큐 제작 과정에서 발견된 이 논문은 최 씨가 선임연구원으로 모시고 의림지를 함께 방문했던 고 정인구 박사가 작성한 것이다. 제방 붕괴 뒤 한 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의림지 제방 구조가 9쪽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다. 논문은 제방 가운데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방 중심부에서는 껍질을 벗겨낸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이 통나무째로 발견됐다. 나무 재질은 비교적 신선했는데 이는 토양 깊숙이 파묻힌 통나무가 공기와 차단돼 부식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통나무의 이 같은 활용은 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제방의 중심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저수지 안쪽 제방 구조다. 중심부의 통나무를 지지대 삼아 물이 접촉하는 안쪽은 사양토와 점토, 낙엽이 겹을 이뤄가며 시공됐다. 각각 20에서 30cm 두께로 9개 층이 발견됐다. 불에 그슬린 뒤 발라진 점토는 생고무처럼 질겨 탄력성이 좋았고 일부러 부수려 해도 좀처럼 파괴되지 않았다며 물의 침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대 제방에서 나타나는 부엽공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림지 제방의 구조와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보인다. 부엽공법은 고대에 제방이나 또는 그런 성이나 그런 것들을 저지대에 축조할 때 활용했던 그런 공법이었는데 이 의림지에서도 당연히 그런 공법으로 축조했을 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공법을 사용했다는 걸 확인한 예는 아마 그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엽공법이란 단어는 일본 고고학기에서 처음 사용됐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을 흙 속에 층층이 펼쳐 제방 등을 쌓는 고대 토목 기술의 하나다. 하루 일과를 마친 촌부들이 물속에 몸을 내맡긴다. 멱을 감는 모습이 하루 이틀은 아닌 듯 익숙하다. 자맥질은 흥겹고 정에겨워 보인다. 바다 같아 보이는 이곳은 중국 동부 내륙 지방에 있는 저수지다.
제방 길이만 25km, 둘레는 34km에 이른다. 저수지에 담긴 1억 톤의 물은 주변 농경지 만 헥타르를 곡창지대로 만들었다. 벼농사의 유채와 보리 농사까지 산모작이 가능하다. 저수지 물이 빠져나가는 수로에서는 촐로가 고기잡이에 열중하고 있다. 오늘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물고기 덕분에 다른 곳보다 좀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저수지 제방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이 펼쳐진다. 오가는 수많은 차량들의 행렬과 먼지 속에 노점상에서는 과일을 넣고 정겨운 흥정이 오가고 있다. 你只要晃眼，要不够称，你只让你去叫称，要不够称，我得摊着给你。 따가운 햇살이 한풀 꺾일 무렵이면 저수지는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되기도 한다. 이 저수지는 규모가 좀 크다는 것 말고 겉으로 보기에 여느 저수지와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사기에 기원전 590년에 축조됐다고 기록돼 있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엽공법이라고 불리는 산초법의 효시이기도 하다. 安丰堂的，应该说它是2600多年这段历史的一个见证，啊，也保留下来了中国古代水利建筑是一个活化石，这里面所承载的历史文化太深厚了。 可以说，善草法在一定程度上造就了安丰堂，但安丰堂这种善草法呢，主体的善草法呢，又造就了更多的水利工程。 일본 오사카 남부의 작은 도시. 빌딩과 상가들이 즐비한 도심지 한가운데에 잘 가꿔진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저수지 제방 위에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이곳은 인구 5만 명의 사야마시다. 주민들의 일상은 대부분 이 저수지와 함께한다. この堤防歩くのがすごく町の人はみんな大好きです。狭山池の水のがこの町の水道の一部にもなってて、で桜の花が咲いたらやっぱり嬉しいし、この堤防を歩くのは狭山の人にとってはすごい好きな幸せなことです。 사야마 저수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다. 고대 문헌 기록을 입증하는 발굴 조사가 더해져 서기 616년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 조사에서는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제방을 덧쌓은 윤곽이 나왔는데 이 제방에서는 부엽공법이 사용된 흔적도 함께 드러났다. 이 공법은 백제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한중일 학계에서는 기원전 500년대 중국 안펑당 저수지에서 탄생한 부엽공법이 800년 뒤 우리나라를 거쳐 다시 300년 뒤 일본 사야마 저수지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부엽공법이 국제적으로 교류된 최초의 토목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엽공법이 풍납토성을 비롯해 김제 벽골제, 당진 합덕제, 그리고 최근에는 보성 조성리 유적과 울산 약사제방 등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다. 울산 혁신도시 현장에서 발견된 제방은 부엽공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길이 150m,
높이 8m 규모로 2헥터 면적의 물을 가둔 것으로 보이는 이 제방에서는 작은 돌과 조개 껍질 등이 바닥층에서, 제방 중간 부분의 성토 구간에서는 소나무 가지와 잎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조 시기는 6세기 말에서 8세기쯤으로 보여 벽골제보다 늦다. 그러나 발굴을 통해 부역공법 수리시설로 확인된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 대형 제방이 아닌 곳에서도 부역공법이 사용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작은 하천에 만든 2m 남짓의 물막이 보가, 점토와 나뭇잎, 풀, 나뭇가지 등을 번갈아가며 5개 층 이상을 쌓아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는 그 시기가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것으로 국내에 알려진 부역공법 수리시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는 위치나 규모로 볼 때 중국이나 중앙에서 전해진 기술이 아닌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도 부역공법을 스스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우리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한 하천에서 옛 부역공법에 맞춰 보를 만들었다. 고대 방식으로 설치된 보가 실제 자연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크기와 구조는 전남 조성리에서 발견된 2000년 전의 보호 형식을 따랐다. 모두 3곳에 보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보들은 설치 2개월 만에 모두 하천물에 쓸려갔다. 전 사람들도 거의 이제 농번기 때 물을 댈 때만 보를 사용을 하고 그 보가 이제 폐기가 되었을 때 차후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추수 시즌이라든가 겨울에 이제 그 농사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가 이렇게 되고 또 다음 해 축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녘 이른 아침, 천년의 모습을 감췄던 안개가 서서히 걷힌다. 물오리 때의 평화롭고 나지막한 움직임이 의림지의 아침잠을 깨운다. 말쑥한 가을산은 마치 눈썹을 그린 듯하고 둥근 연못에는 푸른 유리가 골고루 깔렸구나. 만약 크고 작은 걸 가지고 재물을 논한다면 바로 벼루산이 먹물 연못이 된다 하리라. 산천이 오색으로 물들 때 의림지는 푸른 빛을 더욱 발산한다. 맑은 가을 하늘을 그대로 담아낸 물빛은 추사 선생의 표현대로 푸른 유리 그 자체다. 일 년 중 농부들이 가장 고대하는 계절이 왔다. 애면글면 쏟아부은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기다. 봄에 씨를 뿌린 뒤 안고 왔던 모든 걱정을 이제는 훌훌 털어낼 때다. 자루마다 가득 담기는 것은 단순한 벼나락을 넘어 농부들의 정성이고 땀이다. 이 순간 맛보는 수확의 기쁨은 온전히 농부의 것이다. 의림지는 농부들에게 경작과 수확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이에 못지않게 좋은 휴식처와 고대 농경 역사의 현장으로도 해마다 200만 명의 방문객들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 저수지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다. 그러기에 미약하기만 한 의림지의 역사적 근거 찾기는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제방 발굴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의림지의 축조 시기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먼저 어원 분석을 통해 의림지 출생 시기에 접근해봤다.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천이라는 지역 명칭도 시대마다 불리기를 달리했다. 고구려 시대에는 내토였고 통일신라 때는 내제였다. 고려 시대에는 제주, 의천, 의원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지금의 이름인 제천이 된다. 제천을 자칭했던 옛 명칭에는 이처럼 토나 제자 등의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큰 둑이나 제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고구려 때의 내토는 시내를 의미하는 말인 내에 방죽이나 제방을 뜻하는 토가 결합된 것으로 의림지라는 큰 제방과 저수지를 염두에 생겨난 말로 해석된다. 이런 어원적 근거로 보면 의림지는 5세기 전후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제지방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 김제지방의 그 김제라는 말 자체가 벽골지라는 말에서 전화해갖고 오늘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천 지역의 가장 큰 지역을 대표하는 그 산물이 그 의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뚝이라는 말도 아마 의림지를 상징해서 붙인 이름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림지 축조 연대를 알아보기 위해 제방 시추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시추 조사는 제방 2곳과 수심이 가장 깊은 저수지 바닥 3곳에서 진행됐다. 땅속으로 18.5m 깊이까지 내려갔다. 제방 속에서는 모래와 뻘, 나무 조각 등이 섞여 나왔다. 이는 고 정인구 박사가 남긴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무 조각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서기 800년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통일신라 시대 때 저수지가 존재했음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나 시추 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에서 관심을 끄는 새로운 해석이 최근 나왔다. 9m에서 11m 깊이의 제방과 저수지 바닥 4에서 5m 깊이에 있는 퇴적물 성분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저수지 바닥 부분의 흙과 이보다 2m 정도 위에 있는 제방 부분의 흙이 거의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과거 어느 때 이 지점에서 인위적인 흙의 이동, 즉 저수지 바닥에 흙을 누가 쌓아 올렸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구간의 연대는 제방 부분이 2000년 전, 저수지 바닥 부분이 2100여 년 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0년 전쯤 현재 의림지 위치에 호수나 늪이 있었고 여기에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제방이나 원시적인 수준의 물막이 보호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1200년 전에 뻘과 나무, 나뭇잎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방을 확실히 쌓았고 그 하부에 나타나는 그 자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드는 그런 토성류들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제방 물질들은 인위적으로 쌓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어림지 제방을 쌓았던 그 연대는 1200년 전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사만 시대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더 연구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추 조사 결과와 고고학 연구 그리고 옛 항공사진을 활용한 고지형 분석을 바탕으로 의림지가 어떤 지형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그 형성 과정을 그려봤다. 제천의 북쪽은 소백산맥의 한 자락인 해발 871m의 용두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그곳에는 계곡을 타고 모아진 물이 흘러 크게 3갈래의 하천을 이루고 하천이 갈라지는 곳 아래 부분에는 수백 헥타르의 평야가 형성돼 있다. 그중 물대기가 좋은 가운데 하천의 양옆 대지로 작은 논들이 만들어지고 벼농사가 본격화된다. 이때는 청동기 시대 무렵이다. 이후 산지와 접해 있는 양쪽의 하천이 강하게 침식되면서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가운데 물줄기는 막히게 된다. 평야지대는 자연스레 주변보다 높게 솟아오른 모양을 갖추게 되고
농사용 인공수로의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때부터 하천 본류를 부분적으로 막고 가운데로 물길을 만들어 벼농사 짓기에 적합한 농경지로 활용하게 되는데 고구려 때 제천 지명인 내토가 이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구 유입과 세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농경지 개간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는 대형 제방이 축조되는 계기가 된다. 제방은 나뭇잎과 통나무, 점토, 자갈 등이 적절하게 배합돼 만들어진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쯤인 서기 800년대로 현재 의림지 제방의 모습이다. 완벽한 제방 축조 이후 서쪽 계곡으로는 의림지에서 남는 물이 흐르고 관계용수는 제방 가운데 수문을 통해 농경지로 공급된다. 의림지는 이후 보수 보강 등을 거쳐 제방이 점점 높아져 1400년대인 조선 초기에 전국 최고의 관계 성능을 보인 저수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근대 들어서는 제방이 2m 더 높아져 현재의 의림지 모습을 갖춘다. 눈발이 세차다. 그럴수록 세상은 고요해지고 눈 내리는 소리는 더욱 커진다. 상록수로 둘러싸여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의림지는 바로 음백의 겨울철이 가장 큰 변신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들짐승도 숨죽여 한껏 몸을 낮출 때 정적을 깨는 소리, 바로 사람의 발자국이다. 미답의 세계에 가장 먼저 흔적을 내고 싶은 욕심 때문일까? 괜히 마음이 바빠진다. 이때는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의림지의 외딴 섬도 몇 걸음의 수고만으로 다다를 수 있다. 우와. 빙어에겐 더 없는 위기의 계절. 그러나 강태공들은 1년을 손꼽았던 순간이다. 아이들도 천연 빙상장 위에 몸을 맡기면서 눈부신 겨울 햇살을 온몸으로 즐긴다. 의림지의 사계는 모두 한 폭의 산수하다. 이런 풍광은 의림지의 문화재적 위치를 명승반열에 올려놓았다. 우리나라 68개의 명승 가운데 농업 관련 시설로 명승이 된 것은 의림지와 남해 다랑이논뿐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의림지는 문화경관 쪽에, 다랑이논은 자연경관 쪽에 더 비중이 실렸다는 것이다. 저수지 가운데에서는 김제 벽골제와 경주 서출지만이 사족으로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벽골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최고의 저수지로, 서출지는 정월대보름 때 까마귀에게 밥을 주는 오기일이라는 풍습에 등장한다고 해서 사적에 올랐다. 그렇지만 이 두 저수지는 의림지와 같은 저수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림지의 역사적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고대의 유형과 기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저수지라는 점에서 의림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 신라 그대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도 이용하고 조선 때도 이용하고 그다음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것이죠. 이 의림지 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한국 고대의 이 수전 농업의 이 긴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저수지가 갖고 있는, 의림지 저수지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저수지는 우리나라 사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고대 저수지 하나가 해당 지역과 국가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일본의 사야마 저수지다. 80년대 발굴을 끝낸 사야마 저수지는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1년 박물관을 개관한다. 이 박물관은 물과 제방 등 저수지라는 주제에 초점이 정확히 맞춰 지어졌다.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박물관 입구에는 인공폭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물소리와 물보라로 물의 생명력을 연상토록 했다. 특히 높이가 15m, 폭이 60m가 넘는 실제 제방은 1400년의 저수지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야마 저수지 박물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사야마 저수지는 1940년대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일반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박물관 건립 이후 뚜렷한 변화가 찾아온다. 횡했던 저수지 주변에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심겨지고 사야마 저수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도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또 해마다 4월 하순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저수지 축제가 열려 지역 알리기와 단합에 나서고 있다. 이 축제가 열리는 이틀 동안 사야마시 전체 인구의 2배에 이르는 8만 명 정도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다. 狭山池を心臓に例えると水路はすべて血管です。ですから狭山池から送られた用水は血となり地域の農作物ひいては文化を育てるでそういうふうな役割が現在も続いています。ですから現在も狭山池はですね地域の一つの中心地域をまとめる役割そういうものがあります。 사야마 저수지는 이제 오사카 지역을 넘어 일본에서도 관심거리가 됐다.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개성과 상징의 구심체로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저수지라는 역사성과 가치에 눈을 뜨도록 했다. 최근에 사야마시 당국에서는 사야마 저수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행보를 시작했다. 아시아 농경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역공법을 넘겨준 우리나라와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고대 저수지의 가치를 한층 다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저수지가 있는 곳은 땅이 비옥한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됐다. 이들 저수지를 제대로 유지하느냐는 곧 권력을 지키는 기반이 됐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규모 인력까지 동원해 보수하곤 했다. 그러나 저수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는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몰된 면적이 많은 저수지일수록 그 수명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농지로 탈바꿈되곤 했다. 현재 남아있는 고대 저수지는 누대에 걸쳐서 주민들과 지배자들로부터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천 의림지가 이 저수지에 해당될 수 있다. 고대가 남긴 유적은 전쟁과 관련된 성벽이나 왕 등 권력자들의 거대한 무덤이 대부분이다. 일반 농민과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유적으로는 저수지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고대 저수지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역경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인 셈이다. 오늘도 의림지는 하나가득 물을 안고 있다. 그 안에는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함께 들어있지는 않을까. 수백 년 된 노송은 시간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사시사철 의림지를 굽어보고 있다.
때로는 폭설이, 때로는 안개가 의림지의 신비를 감추려 해도 의림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다른 2000년을 맞으리라.